제2의 대치동 마포 학원가 임대료 30% 올랐다 이렇게 크게 제목 잡혀졌네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이거는 상가 관련 소식이네요. 2년새 매물 풍기로 급등했고요. 교역률 높은 중산층이 대거 이주했습니다. 지금 강남 축에 하나 있고 마포 쪽에 또 한 축이 있죠. 여기가 강북인 것 같아요. 목동도 좀 크게 한 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노원구 쪽에서도 또 크게 한 축이 있고요. 2년새 매물 풍기로 급등, 교육률 높은 중산층이 대거 이주했고, 시아파트 입주로 학생 수가 급증했고, 유명 학원이 따라 이점, 분점, 백범에서 신촌까지 영역 확장. 이렇게 됐습니다. 방배 3익 재건축 실태조사, 조합건설사 1차 후원 민원, 이렇게 잡혀졌네요. 서울시 서초구 감독 요청을 할 것 같아서 내달 시공사 선정해서 2차 입찰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중강남 과천 아파트 가격이 송파구의 가격을 넘어섰다고 그러네요. 이게 공무원들의, 우리 중앙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의 힘인 것 같아요. 중강남 지역인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경기 과천시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서울 송파구를 뛰어넘었습니다. 2달째 2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 단지도 나왔고요. 과천시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야 할 만큼 시중 운송담이 더 몰렸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감정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은 11억 3,500만 원, 송파구 11억 1,250만 원에 2,250만 원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중위매매 가격은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순서로 단일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대상 주거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유엔 참전 교류연맹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막아버렸더니 서울 시아파트가 10% 미만, 재개발을 막아버리니까 서울 준공 5년 이하 시아파트가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울 시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10.4%에서 올해 말 9.6%, 30대, 40대 시아파트 선호하는데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 위축, 상한제 캡처, 세집값 더 자극받았다 이렇게 잡혀있네요. 서울 시아파트 비중이 2015년에 12.8%, 16년에 11.7%, 2017년에 10.9%, 2018년에 10.4%, 2019년에 9.6%, 이 해마다 계속 주네요. 그럼 시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더 오르겠네요. 아파트는 있대, 쓸만한 아파트는 없다. 이런 게 답이겠죠? 입주 연차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 전체 평균은 3.1% 상승했는데요. 입주 5년 이하가 상승률이 8.2%, 6년에서 10년이 1.7%, 10년 초과가 1.8%. 여기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5년 이하가 최고네요. 서울 전체 아파트 가운데서 준공 5년 이내 시아파트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내려갔고요. 경제활동 가장 왕성한 30, 40대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 시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핵심 지역 공급을 줄게 되면 앞으로 시아파트가 주도하는 집값 상승률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건설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말 서울 전체 아파트가 169만 7,286가구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아파트가 16만 3,599가구로 시아파트 비중이 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쪽에서 시아파트 비중은 2015년에 쭉쭉쭉 줄어들었어요.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말 기준 준공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준공 물량을 기준으로 통계를 뽑아본 결과입니다. 부동산 1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1년 동안 8.2% 올랐고요. 같은 기간 1.7%, 10년 초과도 1.8% 이렇게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전용면적 5구 제곱미터 있어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84, 34평까지 향당 실거래가는 1억을 넘어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파크 2016년 8월 입주하여 준공 4년차를 맞은 한강변의 대표적인 시아파트입니다. 홍파동 경영은 자이도 서울의 구도심이 오랫동안 당초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이 아파트는 2014년 분양가격이 7억 원대를 중후반으로 올해 8월 15억 6천만 원 거래되었고 이배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수요 측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했고 맞벌이 비율이 높은 30, 40대 시아파트 선호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울에서 시아파트 비중이 낮아진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직후 2012년 1월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을 펼치면서 재개발을 통한 신규 공급 구축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목적으로 강남권 재건축 인허가를 위축시키면서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되고요. 이상에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에 4월 말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에서 시아파트 공급은 더 줄어들고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잡혀졌네요. 상원 재발 공급가 온다 해가지고 서울 청약 경쟁률 4배가 꽁충 뛰어버렸습니다. 강남 청약 하루에 15점 올렸고요. 거래 위축 정책에도 자금은 넘쳐납니다. 공급 부족, 불안 심리 부추기고 있고요. 올해 말 청약 경쟁률 높은 서울 분양단지를 보면 르엘 대치 212대 1, 이수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 203대 1, 레미안 라클레스 115대 1, 마곡 센트럴빌 102.6대 1, 르엘 신반포 센트럴 82대 1, 뭐 이렇게 거의 뭐 100대 1은 서울은 뭐 아파트 무조건 뭐 묻지도 사실 뭐 서울 아파트는 묻지마 청약인 것 같아요. 뭐 분석할 필요도 사실 뭐 서울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하면 그냥 청약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당첨이 안 돼서 그렇지. 당첨만 되면 뭐 수억씩 버는데 사실 무슨 분석이 필요합니까? 북검단 핵심 위치에 초중고 학세권까지 검단 신도시 MEG 트리플 에듀 이거 제가 유튜브로 따로 제목 잡아서 강의 형태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 내년 SOS 예산 문정부가 적폐청산 그 다음에 뭐 건설 엄청 나쁜 것처럼 몰아가더니 경제가 꼬꾸라지고 뭐 힘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시 SOC 예산을 늘렸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에서 2조 더 늘려서 24조 원 돌파했고요. 지역 하천 도로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 선거를 위해서 뭐 GTX 노선이라든지 기차 노선이라든지 이것을 막 엄청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이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면. 왜냐하면 그냥 표만 의식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은 따라가 주지 않고 발표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뭐 믿을 수 없는 정부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100을 발표했으면 100은 다 못 되더라도 뭐 절반이나 4분의 1이라도 되겠죠. 이게 기존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SOC 예산이 늘어나고 물량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발주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는 뭐 읽어봐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러한 숫자들은 내가 봤을 때 그냥 퉁치면 돼요. 제가 말했죠. 뭐라고요? 선거용일 수도 있고 실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핑계대고 뭐 금액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서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축이 SOC 예산이 증액되고 확대시키고 늘릴 것이다 라는 것은 기조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대치동 마포 학원가 임대료 30% 올랐다 이렇게 크게 제목 잡혀졌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이거는 상가 관련 소식이네요. 2년째 매물 풍기로 급등했고요. 교역률 높은 중산층이 대거 이주했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 축에 하나 있고 마포 쪽에 또 한 축이 있죠. 여기가 강북인 것 같아요. 목동도 좀 크게 한 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노원구 쪽에서도 또 크게 한 축이 있고요. 2년새 매물 풍기로 급등, 교육률 높은 중산층이 대거 이주했고, 시아파트 입주로 학생 수가 급증했고, 유명 학원이 따라 이점, 분점, 백범에서 신촌까지 영향 확장. 이렇게 됐습니다. 방배 3익 재건축 실태조사, 조합건설사 1차 구역 민원, 이렇게 잡혀졌네요. 서울시 서초구 감독 요청을 할 것 같아서 내달 시공사 선정해서 2차 입찰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중강남 과천 아파트 가격이 송파구의 가격을 넘어섰다고 그러네요. 이게 공무원들의, 우리 중앙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의 힘인 것 같아요. 중강남 지역인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경기 과천시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서울 송파구를 뛰어넘었습니다. 2달째 2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 단지도 나왔고요. 과천시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야 할 만큼 시중 유동담이 더 몰렸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감정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은 11억 3,500만 원, 송파구 11억 1,250만 원에 2,250만 원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중위매매 가격은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대상 주거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유엔 참전 교류연맹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막아버렸더니 서울 시아파트가 10% 미만, 재개발을 막아버리니까 서울 준공 5년 이하 시아파트가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울 시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10.4%에서 올해 말 9.6%. 30대, 40대 시아파트 선호하는데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 위축, 상한제 갭제 세집값 더 자극받았다 이렇게 답변했네요. 서울 시아파트 비중이 2015년에 12.8%, 16년에 11.7%, 2017년에 10.9%, 2018년에 10.4%, 2019년에 9.6%, 이 해마다 계속 주네요. 그럼 시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더 오르겠네요. 아파트는 이때 쓸만한 아파트는 없다, 이런 게 뭐 답이겠죠. 입주 연차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 전체 평균은 3.1% 상승했는데요. 입주 5년 이하가 상승률이 8.2%, 6년에서 10년이 1.7%, 10년 초과가 1.8%. 여기 뭐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5년 이하가 뭐 최고네요. 서울 전체 아파트 가운데서 준공 5년 이내 시아파트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내려갔고요. 경제활동 가장 왕성한 30, 40대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 시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핵심 지역 공급을 줄게 되면 앞으로 시아파트가 주도하는 집값 상승률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건설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말 서울 전체 아파트가 169만 7,286가구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아파트가 16만 3,599가구로 시아파트 비중이 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에서 시아파트 비중은 2015년에 쭉쭉쭉 줄어들었어요.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말 기준 준공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준공 물량을 기준으로 통계를 뽑아본 결과입니다. 부동산 1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1년 동안 8.2% 올랐고요. 같은 기간 1.7%, 10년 초과도 1.8% 이렇게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전용면적 5구제구미터에 있어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84, 34평까지 평당 실거래가 1억을 넘어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파크 2016년 8월 입주하여 준공 4년차를 맞은 한강변의 대표적인 시아파트입니다. 홍파동 경영 자이도 서울의 구도심이 오랫동안 당초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이 아파트는 2014년 분양가격이 7억 원대를 중후반으로 올해 8월 15억 6천만 원 거래되었고, 이배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수요 측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했고 맞벌이 비율이 높은 30, 40대 시아파트 선호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울에서 시아파트 비중이 낮아진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직후 2012년 1월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을 펼치면서 재개발을 통한 신규 공급 구축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목적으로 장난권 재건축 인허가를 위축시키면서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되고요. 이상에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에 4월 말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에서 시아파트 공급은 더 줄어들고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잡혀졌네요. 상원제발 공급가문 온다 해가지고 서울 청약 경쟁률 4배가 꽁충 떼어버렸습니다. 강남 청약 하루에 15점 올렸고요. 거래 위축 정책에도 자금은 넘쳐납니다. 공급 부족, 불안 심리 부추기고 있고요. 올해 말 청약 경쟁률 높은 서울 분양단지를 보면 루엘 대치 212대 1, 이수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 203대 1, 레미안 라클레스 115대 1, 마곡 센트럴빌 102.6대 1, 루엘 신반포 센트럴 82대 1, 뭐 이렇게 거의 뭐 100대 1은, 서울은 뭐 아파트 무조건 뭐 묻지도, 사실 뭐 서울 아파트는 묻지마 청약인 것 같아요. 뭐
분석할 필요도 사실 뭐 서울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하면 그냥 청약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당첨이 안 돼서 그렇지. 당첨만 되면 뭐 수억씩 버는데 사실 무슨 분석이 필요합니까? 북검단 핵심 입지에 초중고 학세권까지 검단 신도시 에미지 트리플 에듀 이거 제가 유튜브로 따로 제목 잡아서 강의 형태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 내년 SOS 예산 문정부가 적폐청산 그 다음에 뭐 건설 엄청 나쁜 것처럼 몰아가더니 경제가 꼬꾸라지고 뭐 힘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시 SOC 예산을 늘렸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에서 2조 더 늘려서 24조 원 돌파했고요. 지역 하천 도로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 선거를 위해서 뭐 GTX 노선이라든지 기차 노선이라든지 이것을 막 엄청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이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면. 왜냐하면 그냥 표만 의식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은 따라가 주지 않고 발표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뭐 믿을 수 없는 정부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뭐 100을 발표했으면 100은 다 못 되더라도 뭐 절반이나 4분의 1이라도 되겠죠. 이게 기존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SOC 예산이 늘어나고 물량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발주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는 뭐 읽어봐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러한 숫자들은 내가 봤을 때 그냥 퉁치면 돼요. 제가 말했죠. 뭐라고요? 선거용일 수도 있고 실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핑계대고 뭐 금액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서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축이 SOC 예산이 증액되고 확대시키고 늘릴 것이다 라는 것은 기조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